안녕하세요, 대청성입니다. EBS 리딩 파워 유형편 완성 20강 마지막 강의 같이 볼게요. 자, 프랙티스 3번 주제부터 먼저 보시면 조류 친화적인 커피. 커피인데 뭔가 새랑 관련이 있죠. 일단 새들이 어떤 나무의 둥지를 틀면요, 우연히도 그 나무가 그 둥지 덕에 만약에 커피 콩에게 그늘을 제공한다라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이 커피에는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직사광선이 막히겠죠. 근데 그게 커피의 품질을 향상시킨대요. 결국 새와 뭔가 좀 친근하고 가깝게 우연히도 있었던 커피는 자연스레 커피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좋겠죠. 그렇지 않은 애들보다. 이게 바로 조류 친화적인 커피다. 이 얘기예요. 자, 뭐 내용은 간단하고요. 본문 들어가 보시면 1번부터 여기 5번 문장까지 일단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번. 많은 새들은요, winter, 물론 명사로 겨울이란 뜻이 있지만 지금 명사 뒤에 쓰였으니까 동사 자리죠. 겨울을 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따뜻한 기후에 가서 겨울을 납니다. 이제 철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컴마 하나 찍어 놓고요. 컴마 대신에 하이픈을 썼을 뿐. 자, many of which, 걔네들 중에 많은 애들이 happen to be, 우연히도 뭐뭐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어와 동사죠. 자, 걔네들 중에 많은 애들이 우연히도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럼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와 동격인 주어는 누굴까요? 기후죠. 이 따뜻한 기후를 가진 나라가 우연히도 마침 커피 생산국들이래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나 멈춰놓고 many of which를 좀 유념해 보셔야 될 건데, 자, which는 관계대명사고요. 아시다시피 관계대명사라는 건 좀 확대해서 볼게요. 관계대명사라는 건 접속사의 기능과 대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한 단어입니다. 결국 얘를 두 단어, 즉 접속사 하나와 대명사 하나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which 대신에 them, climate를 지칭하니까 them이라고 써놓고 many of them에다가 and까지 이렇게 두 단어로 나눠서 쓸 수 있어요. which 하나를 and 하나와 them 하나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and가 붙으면 many of which 절대 이렇게 쓸 수 없는 거고요. 거꾸로 many of them을 단독으로 쓸 수는 없어요. 지금은 뒤에도 동사, 앞에도 동사 두 문장을 합치는 접속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many of which라고 쓰시던지 아니면 and many of them, 요 무조건 둘 중에 한 가지 형태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크게 돌아와서 많은 새들은 따뜻한 기후에서 겨울을 난다. 근데 그 따뜻한 기후들 중에 많은 곳이 우연히도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장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 컴마죠? 컴마예요. 그럼 컴마 nesting. nest는 명사로 둥지, 동사로는 둥지를 틀다. 그리고 둥지를 틀면서 누가요? plantation tree에다가 자, 둥지를 틀면서요. 농장에 있는 나무들의 둥지를 튼대요. 그럼 둥지를 트는 주체는 누굴까요? 앞에 있는 많은 새들이겠죠. 자연스레 얘는 분사구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and the bird's nest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역시 접속사가 생기니까 동사가 생기는 거고요. 접속사가 없으면 분사 처리해야죠. 자, 나무는 나무입니다. planted to shade the coffee from too much direct sunlight. 자, 너무나도 많은 직접적인 직사광선, 태양빛으로부터 커피를 뭐 해주는 그늘막을 주기 위해서 심어진 농장의 나무에게 이 새들이 둥지를 튼대요. 좋아요. 그 다음 These same trees, 이 똑같은 나무들이요, offer, 제공해줍니다. birds, 새들에게는요, seasonal habit, 뭔가 계절적인 서식지를 제공해줍니다. 뭔가 겨울철을 나기 위해서 따뜻한 곳으로 온 철새들에게는 잠깐 한 계절 정도 쉬어갈 수 있는 서식지가 되겠죠. 자, so 그래서 bird friendly coffee, 이 새와 친화적인, 조류 친화적인 커피들은요, benefits,
어디에게 이득을 주느냐? 커피의 풍미와 그리고 새에게도 이득을 줍니다. 그쵸? 새에게는 집이 되고요. 커피에게는요. 맛의 품질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 이 두 가지의 효과가 있겠죠. 자, 4번. 그것은, 즉 조류 친화적인 커피는 또한 의미합니다. 자, certification, 하나의 보증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어떤 보증이냐? 조금 더 쉽게요. 어떠한 보장이냐? 자, 동격 that. 이제 뒤에 완전문이 나올 겁니다. 이런 보장. 자, 한 농장이 uses, 사용한다라는 보장이래요. 근데 뒤에 보니까 no가 붙었죠? 그럼 어떤 합성, 화학물질 같은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또한 의미합니다. 소위 말하는 농약 같은 거 전혀 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겠죠? 새들이 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자, the cost of this certification. 자, 찬찬히 생각해보면 이러한 보증은 당연히 긍정적 개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오는 대가, 거기에 대해서 오는 대가는 다시 부정적 개념을 썼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is yield, 생산량입니다. 그럼 딱 봐도 이 긍정적인 것의 대가라 그랬으니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생산량은 내려가는 의미, 부정의 뉘앙스여야겠죠. 자, 뒤에 보시면요. A bird-friendly farm. 그럼 조류 친화적인 농장은 yields, 생산합니다. 이번엔 동사로 썼네요. 생산하다. 자, approximately, 쉬운 말로 about, 약의 의미죠. 약 3분의 1 정도를 less, 덜 생산합니다. 연간. 자, 그럼 비교 대상은 뻔하니까 안 썼어요. then, 일반 커피 농장에 비하면, 조류 친화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커피 농장에 비하자면 생산량은 무려 3분의 1이나 덜 합니다. 자, 여기에 논리를 잘 이해를 좀 하셔야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 정리 하나 해두시고요. 자, 6번 lack of a such label. 그러한 조류 친화라는 라벨이 없다라는 것은, 자, 분명히 조류 친화는 좋은 거였으니까 그러한 라벨이 없으면 안 좋은 거겠죠. However, 부정이네요. does not automatically mean. 자동적으로 반드시 뭐뭐를 의미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의 의미로 썼네요. 그럼 뒤에를 보시면 The coffee가 is unfriendly to birds. 새들에게 친화적이지 않다. 혹은 커피가, 자, 비동사 뒤에 of 플러스 명사를 쓰면 하나의 형용사처럼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unfriendly, 얘랑 보어 1, 보어 2 병렬이고요. 정리하면 커피가 조류 친화적이지 않으며 커피의 품질이 안 좋다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래요. 자, 앞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조류 친화적인 커피는 당연히 품질이 좋고 새랑은 당연히 친화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한 라벨이 안 붙어있는 나무라고 해서, 그러한 라벨이 붙어있지 않은 커피라고 해서 조류 친화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며 품질이 안 좋은 것 또한 아니다. 자, 7번 되어라 있습니다. other ways,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to shade coffee trees beside trees. 자, besides, 뭐뭐 이외에도 라는 뜻이죠. s가 빠지면 뭐뭐 옆에 이런 뜻이고요. 지금은 나무 말고도 커피 트리의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8번 mountain size. 자, 산 비탈은요 제공합니다. 비슷한 그늘이라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일부 어떤 지리학적인 지역은 어떤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지역은 feature, 무엇을 특징으로 하느냐, 아주 천연의 cloud cover, 구름의 덮임을 특징으로 한대요. 즉 구름의 양이 그 동네에는 많다는 얘기죠. 운량이 아주 많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그 커피 콩에 그늘을 제공해주는 나무가 있어서 새가 그 자리에 있고 조류 친화적이고, 네,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러한 나무가 없어서 새가 안 온다고 해도 산비탈 덕에 혹은 구름량 덕에 커피의 품질은 여전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하자면 조류 친화적인 나무를 가진 커피는 당연히 품질이 좋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커피의 품질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죠. 자, 9번 역시 똑같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비록 being bird friendly, 자, 요게 동명사 주어, 조류 친화적이다라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일반적으로 favorable, 당연히 선호됩니다. 호의적입니다. 당연히 좋습니다. 허나 it's not a conclusive quality indicator, 그것이 무조건 어떤 결정적인 품질을 보여주는 것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조류 친화적이면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다. 뭐 요 정도가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it은요, 앞에 있는 동명사 주어를 지칭하고 요 정도 체크해 두시고 필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으로 넘어와서 표준화된 시험의 필요성. 뭐 얼핏 생각하면 수능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되겠죠. 표준화되지 않은 시험은 뭐가 있을까요? 학교별 내신 시험이 있을 테고요. 표준화됐다는 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면 전부 다 보게 되는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거, 이런 게 표준화된 시험일 겁니다. 그럼 아마도 내신보단 수능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일단 5번 문장까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1번 if we knew, 만약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자, if 가정법이죠. knew 과거 시제죠. 그럼 주절에는요, 조동사 플러스 원형이 있어야죠. 그때 조동사의 시제는 당연히 앞에 있는 시제와 맞춘 과거형 will, shall, can, may가 아니라 would, should, could, might, 그리고 뒤에는 원형. 자, 가정법 과거니까 첫째, 현재 사실의 반대. 둘째, 문법적으로는 시제일치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죠. 요 형광펜 자리끼리는 반드시 과거라는 시제가 서로 상응해야 한다. 여기에 좀 신경을 써두시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안다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정확히 안다면. 자, there would be 있을 거다. no 없을 거다. 자, need가 주어가 됐죠. 필요는 없을 거다. 무엇을 위한 필요는 없을 거다. for testing, 시험 볼 필요라는 건 아예 없을 것입니다. 자, 이 문장 결국 속뜻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결국 시험이라는 걸 봐야 합니다. 요런 얘기가 됐죠. 자, and we would be, 그리고 우리는 될 겁니다. 너무나도 confident of our content and method. 우리의 컨텐트는 뭐 수업 내용, 그리고 method는 수업 방법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얘가 정답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정확히 알면 시험 볼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에 자신이 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까지가 가정법 과거, 즉 현재 사실의 반대예요. 다시 직설법으로 해석해 볼게요. 만약 우리가, 만약이라는 말은 빼고요. 자, 우리는 뭐 하니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잘 알지 못하니까. 첫째, 시험 봐야 되고, 둘째, 우리는 우리의 수업 내용과 수업 방법에 그닥 자신이 없습니다. 직설법으로 하면 해석이 반대가 되니까. 자, 다음이요. 2번. 불행하게도 not all teachers, 모든 선생이 다 know, 아는 것은 아닙니다. how to teach,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게다가 선생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not all students, 모든 학생들이 다 know, 아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배워야 할지. 사실 완벽한 방법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가르치는 사람도 그 방법을 쓰고 배우는 사람도 그 방법을 쓰면 사실 뭐 공부는 끝이죠. 내신이고 수능이고 사실 다 필요 없고 모두 다 서울대예요. 근데 그렇다
좋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자연스레 3번으로 이어가 보면 The only fair way.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to 이해하는 방법이요. to determine. 자, 목적어 첫째. Who is qualified to teach? be qualified. 자격을 부여받다. 그래서 누가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두 번째. Which of their students? 그 학생들 중의 누군가가, 즉 일부 어느 것이 reach an arbitrary level of knowledge. 지식의 수준은 수준인데 지식의 어떤 임의의 수준에 학생들 중에 누구가 도달을 했는지 이 두 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결국 선생이 가르칠 만한 자격이 얼마나 있나. 둘째, 학생 중에 일부가 이 정도 수준에 도달했구나 라는 걸 결정할 수 있는 딱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 유일한 방법은 자, 여기까지 주어 끝났습니다. way가 주어죠? 단수 is요. 자, 그 방법은 to create a test, 시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that, 뒤에는 주어 동사, 즉 목적어 없는 불완전절, that은 생략 가능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죠. 그래서 학생이 치르는 게 아니라 모든 애들이 같이 치르는 그런 시험, 그걸 만들어내는 게 바로 선생의 능력, 그리고 학생 중에 일부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결정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래요. 가르치는데 정답이 없고 배우는데 또한 정답이 없으며 배운 거를 얼마나 잘했나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시험이 하나 필요하다. 단 모두 다 같이 보는 시험이 하나 필요하다. 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제 조건을 쭉 깔아놓고 4번에 정답의 근거를 줬죠. 그래서 4번 테스트. 시험은 must be 뭐여야만 하느냐? standardized. 정형화되어 있어야만 한대요. 규격화되어 있어야만 한대요. 혹은 표준화되어 있어야만 한대요. 모두 다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의 시험지를 갖고 다 같이 시험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뒤에 보시면 왜 그러냐면 not everybody. 모든 이들이 knows.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How to make them. 어떻게 그 시험을 만들지를. 자, 이 말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와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표준화된 시험은요. 수능이겠죠. 전국에 있는 고교생이 한꺼번에 보는 수능이고요. 왜냐? 모든 사람이 다 그 수능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거든요. 즉, 학교별 내신은 서로 다르거든요. 그리고 수능보단 못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얘기가 5번으로 이어집니다. 위, 분명히 동사 먼저 주어가 뒤에 있죠? 근데 맨 뒤에 보면 물음표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자, 의문문이 아니라면 혹시 if 생략 후 도치한 가정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원래 문장 if we were to live. 자, 가정법 과거가 맞다면요. if 생략해서 도치한 문장의 형태이고요. 두 가지 다 유념해 두시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제일치 중요하다고요. 그럼 주절에는 뭐가? 조동사가 있고요. 시제는 과거니까 자, would, should, could, might 뒤에 원형 썼죠. 요 정도만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석으로 갑시다. 자, were we to live. 만약 우리가 남겨두고자 한다면 testing, 시험 본다라는 행위를 in the hands of individual school, 각각의 개별 학교의 손에 남겨두고자 한다면 즉, 수능 말고 알아서 내신 니네 학교는 니네 학교대로 또 니네 학교는 또 저런 방식대로 알아서도 시험 봐.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자, we would have, 우리는 가지게 될 겁니다. No way, 아무런 방법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첫째, 한 학교와 또 다른 학교를 비교하는 어떠한 방법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A 학교와 B 학교가 서로 시험이 다른데 A 학교의 평균 점수와 B 학교의 평균 점수를 갖다 놓고 B 학교가 더 낫다, A 학교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and 두 번째 병렬. and 뒤에 보니까 consequently 무시하시고요. of ing 보여요. 여기 있는 게 1번, 여기 있는 게 2번이죠. 똑같이 괄호에 묶어서 way 수식. 그리고 결과적으로 a는
방법도 없을 겁니다. 자, 뭘 아는 방법이냐? Which school to single out? 어느 학교들을 to single out 할지, 단 한 개만 골라낼지. 자, as, 뭘로써? in need of improvement.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어느 한 학교를 골라낼지 아는 방법 또한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C학교는 평균 점수가 너무 낮네? 니네는 탈락, 공부 더 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요. 왜? 그 C학교만의 시험이 너무 어려웠을 수도 있는 거죠. 내신의 맹점, 요 정도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필기 정리 한번 해두세요. 자, 6번 마지막 한 문장입니다. After all, 결국 if we cannot tell, 만약 우리가 뭐 할 수 없다면 who's behind, 어느 학교가 혹은 어느 학생이 be behind, 뒤처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면 how can we know,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who is ahead, 어느 학교가 혹은 어느 학생이 앞서 있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혹은 vice versa, 그 역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얘를 굳이 문장으로 만든다면 만약 우리가 뭐 한다면 누가 앞섰는지를, 앞문장의 반대죠. 누가 앞섰는지를 말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는 누가 뒤처졌는지를 말할까? 어차피 이 모든 게 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6번, 7번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표준화된 시험.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동일한 한 가지 시험지를 놓고 시험을 봐야 그 안에서 등수를 매길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주제고요. 요거 필기 정리해 두시고 수고하셨습니다.